유전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다. 인간 본성의 일부가 유전자와 관련 있다는 사실이 자주 발표되고 있다. 많은 출판물에서 유전자가 인간을 형성하고 통제한다고 말하다 보니 아이의 성장에 부모가 주는 영향이 없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기 쉽다. 그러나 유전자가 중요하다고 해서 부모가 영향을 줄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아이가 유전적인 경향을 물려받는다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어떤 아이는 다른 아이보다 더 공격적이고 어떤 아이는 더 소심하다. 그러나 아이의 특징이 유전자의 영향을 받는다고 말하는 것과 유전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말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다.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보겠다. 어떤 사람은 조금만 먹어도 살이 찐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많이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다. 하지만 이것이 첫 번째 유형의 사람은 풍뚱해질 운명이고 두 번째 유형의 사람은 반드시 젓가락처럼 마를 거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첫 번째 유형의 사람은 비만을 피하기 위해서 지방이 및 함유된 식사를 하고 두 번째 유형의 사람보다 더 적극적으로 운동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선천적으로 수줍음이 많은 사람은 수줍지 않은 사람보다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긴 하지만 사교성을 키울 수는 있다. 이 논리가 아이를 양육하는 데도 적용된다. 양육 방식은 유전적인 성질이 아이에게 어떻게 드러나게 될지에 영향을 준다. 소심한 성향을 물려받은 아이를 적극적인 성향으로 만드는 것 혹은 적극적인 성향이 있은 아이를 침착한 아이로 만드는 것은 분명히 어렵지만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공격적인 성향이 있는 아이가 불량한 골목대장이 될지 아니면 행실이 바른 운동선수가 될지를 결정하는 것은 유전자가 아니라 부모의 양육 방식이다. 폐쇄적인 성향을 타고난 아이가 자폐적인 사람이 될 것인지 아니면 단지 다른 아이들보다 약간 더 내성적인 사람이 될 것인지는 환경이 결정한다. 선천적으로 공격적인 성향이 있는 아이가 부모로부터 좀 더 관심 어린 도움을 받으면 공격성을 통제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으며 소심한 경향이 있는 아이가 부모의 격려를 받으면 수줍음을 극복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당신 자녀의 유전적인 기질이 궁극적으로 어떻게 표현되느냐 하는 문제는 단순히 DNA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였는지에 달렸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로서 당신의 행동은 엄청나게 중요하다. 예를 들어 유전자가 아이의 지능에 영향을 주기는 하지만 부모가 규칙적으로 책을 읽어주면 아이의 지능 발달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도 밝혀졌다. 당신은 아이의 성격, 흥미, 특징, 지능, 태도와 가치관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당신은 아이가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당신은 아이가 집에서, 학교에서, 친구들과 있을 때 행동하는 방식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당신은 자녀가 친절하고 이해심 많은 아이가 될 것인지 아니면 이기적인 아이가 될 것인지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아이의 발달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유전자가 아니라 바로 부모인 당신이다. 당신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를 항상 잊지 말라. 아이는 보면서 배운다. 혹시 거울을 보다가 자신의 표정에서 부모의 얼굴을 본 적이 있는가? 당신이 성장할 때 부모가 당신에게 말했던 것들을 자녀에게 똑같이 말한 적은 없는가? 절대로 부모의 모습을 닮지 않을 것이라고 맹세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보여주었던 것과 똑같은 태도, 성향, 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린 적이 있는가? 이제 당신은 부모이고 입장이 바뀌었다. 자녀는 어린 날에 당신이 그랬던 것처럼 당신의 표정, 성향, 습관을 배우고 있다. 대부분 의식하지 못하고 있지만 말이다. 하지만 당신은 항상 무대 위에 서 있고 자녀는 객석의 맨 앞줄에 앉아 당신을 바라보고 있다. 아이는 부모의 행동을 모방할 준비가 된 상태로 세상에 나온다. 부모, 이것을 막을 방법은 없다. 부모를 모방하는 아이의 흡수력은 너무나 강력해서 과학자들은 이것이 인류 진화를 이루게 했다고 생각한다. 혹시 생후 며칠 안 된 아기가 있다면 아기를 안고 당신의 얼굴에 초점을 맞추도록 한 다음 혀를 내밀어 보라. 아기도 혀를 움직일 것이다. 아이가 어른, 특히 부모를 모방하는 것은 타고난 성향이다.
사실, 보면서 배우는 아이의 능력은 의도적으로 가르치는 것을 배우는 능력보다 먼저 나타난다. 부모를 관찰하는 것은 단순한 모방 이상이다. 아이는 주위 어른들의 행동을 이해하면서 세상에 대해 배운다. 아기는 말을 할 수 있기 전부터 안전한지 위험한지에 관한 신호를 얻기 위해서 부모를 관찰한다. 예를 들어 7개월 된 아이와 함께 공공장소에 있을 때 누군가 아기가 예쁘다고 말하면서 다가오면 일반적으로 아기는 걱정스러워할지 결정하기 전에 당신을 바라본다. 당신이 행복한 얼굴로 환영하는 것처럼 보일 때보다 불안하고 신경질적으로 보일 때 아기는 더 많이 울거나 무서워한다. 6개월 된 아기는 방을 기어 다니다가 종종 움직임을 멈추고 뒤 돌아보면서 엄마의 신호를 기다린다. 아기는 엄마가 여전히 방에 있는지 확인할 뿐만 아니라 엄마의 표정을 읽어서 자기 행동이 안전한지 알아본다. 자녀가 세상을 탐색할 때 당신은 어떤 신호를 보내는가? 부모가 자신의 행동과 감정을 통해 아이에게 전달되는 미묘한 메시지를 항상 의식하는 것은 아니다. 취학 전 자녀가 나무에 오르는 것을 보았을 때 당신이 집에 질린 표정을 지으면 아이는 당신이 걱정하고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자신에게 위험한 상황이라고 느낀다. 만일 당신이 크게 미소를 지으면서 나무 아래에 서 있다면 아이는 전혀 다르게 추측할 것이다. 이것이 불안한 부모가 종종 불안한 아이를 만드는 이유이다. 불안이 유전되기 때문에 그런 것만은 아니다. 부분적으로는 유전된다. 불안은 전염되며 아이는 특히 부모가 전달하는 감정에 민감하다. 아이들은 성장함에 따라 단지 안전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들을 구별하는 것을 넘어서서 보다 다양한 상황에서 지침을 얻기 위해 부모를 관찰한다. 예를 들어 부모가 의견 차이가 있을 때마다 비명을 지르고 고함을 치며 싸움으로 해결하는 모습을 보았다면 아이는 싸우는 것이 다른 사람과의 의견 차이를 해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믿게 될 것이다. 하지만 부모가 그렇지 않다면 아이는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할 때 그런 방법에 의존하지 않을 것이다. 아이에게는 다른 사람을 때리지 말라고 하면서 폭력을 일삼는 부모는 아이가 친구, 연인, 가족과의 관계에서 부모처럼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보고 놀랄 것이다. 어릴 때 신체적으로 학대를 당한 사람이 결혼해서 배우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자녀를 학대할 가능성이 더 높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아이들은 커서 엄마나 아빠처럼 되기를 바란다. 이 욕구는 매우 강하며 거의 선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아이가 놀고 있을 때 살짝 살펴보자. 부모를 모방하는 경향이 얼마나 강한지 알 수 있다. 다른 아이들과 함께 놀 때 부모가 했던 말이 아이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일은 흔하다. 이러한 말이 재치 있고 지혜로우면 미소를 짓고 자랑스럽겠지만 불량스러운 말들이라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진다. 인형을 구석에 서 있게 하지 나 사랑을 철회하거나 엉덩이를 때림으로써 벌을 주는 아동은 아마도 그러한 훈육을 받았을 것이다. 조용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동물 인형에게 책을 읽어주는 아이는 부모가 그러한 방식으로 달래주었거나 그렇게 언니 오빠에게 책을 읽어주는 것을 보았을 것이다. 아이들이 소꿉 놀이를 하면서 부모 역할을 할 때 흔히 자신이 보아왔던 부모의 모습을 흉내낸다. 대부분의 부모는 자기가 하는 말이나 행동을 아이가 잘 모를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사실 아이들은 부모의 언행에 엄청난 주의를 기울이고 있으면서도 마치 자기 생각에만 빠져 있는 것처럼 보여주는 비상한 재능을 가지고 있다. 부부가 가정의 불안한 재정 상태에 관해 이야기를 나눌 때 아이가 그림책에 푹 빠져 있어서 이를 알아차리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아이는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그 모든 것을 듣고 있다. 부모의 대화에 불안이나 긴장이 있다면 아이는 분명히 이를 느낄 것이다. 그리고 아이가 가정에서만 당신을 관찰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아이는 집 밖에서도 당신의 행동을 보고 배운다. 당신이 식료품 가게의 계산대 앞에서 기다릴 때, 음식점에서 주문할 때, 놀이터에서 다른 부모와 대화할 때 아이는 당신을 보고 있다. 당신이 공손하고 친절하다면 아이도 비슷하게 자랄 가능성이 높다. 당신이 무례하거나 냉담하다면 아이는 그것이 적절한 방식이라고 배우게 될 것이다. 아이는 당신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는 방법을 배운다.
아동기를 지나 청소년기가 되어도 관찰을 통해 배우는 것은 지속된다. 단지 나이가 들어가면서 부모의 행동을 그대로 모방하기보다는 더 미묘한 방식으로 부모를 따라하게 된다. 부모를 전혀 마음에 두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10대라도 당신이 자유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 일과 가정생활의 균형을 어떻게 유지하는지, 어떻게 즐기는지, 스트레스에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잘 알고 있다. 특히 10대들은 부모가 말하는 것과 실제로 행하는 것 사이의 불일치를 귀신같이 잡아낸다. 예를 들어 당신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술에 기댄다면 그 아이에게 술의 위험에 대해 훈계해봤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자녀가 반드시 부모와 똑같게 된다는 것은 아니다. 부모는 아이에게 가장 중요한 역할 모델이긴 하지만 유일한 모델은 아니다. 다른 식구들, 친구들, 텔레비전에서도 배운다. 그러나 다른 누구보다 부모를 가장 자세히 관찰한다. 특히 청소년기 이전에는 정말로 그렇다. 당신은 배우자에게 소리 지르거나 세금을 속이는 것에 대해서 자랑하거나 때때로 과하게 술을 마셔도 괜찮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하지만 제발 자녀 앞에서 이런 행동을 하지는 말라. 당신이 비합리적인 두려움이나 불안을 가질 수는 있지만 그것을 자녀에게 보여줄 필요는 없다. 부모는 항상 아이들에게 나처럼 하지 말고 내가 말한 대로 해 라고 말하지만 아이들은 결코 이 조언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아이들은 훈계보다 부모의 행동을 통해 더 많이 배운다. 따라서 아이와 함께 있을 때 말과 행동에 주의해야 한다. 당신이 아이의 역할 모델이 될 것인지 말 것인지 또 언제 모델이 될 것인지 선택할 수 없다. 당신이 좋든 싫든 상관없이 아이는 항상 당신을 관찰하면서 배우고 있다.